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러시아 부자들, 올리가르히들도 같이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주식 하락과 루블화 급락 그리고 강력한 제재들로 인해 러시아 최상위 부자들의 사라진 재산 액수가 무려 8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것은 이들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신흥 부자인 올리가르히는 가스 및 석유 그리고 가스관 및 송전선 건설 등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공사나 국영 기업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모두 관급 공사를 수주하며 부를 축적해 왔죠. 즉 푸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푸틴을 지원하는 공생 관계에 있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와그너 그룹같이 푸틴의 용병을 양성하며 돈을 벌기도 했죠. 올리가르히는 러시아의 특권층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를 장악한 특권 계층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소련 공산당 관료 출신이나 그들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구소련 시절에 위치와 정보를 이용 거대 재벌가로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올리가르히 주류를 이루고 있죠. 소련이 해체되면서 엘친 대통령 시절 러시아는 많은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했던 건데요. 이 기업 집단을 얻은 세력은 노멘클라트라고도 하죠. 과거 소비에트 연방 내에 존재했던 공산당 당직자 및 관료 또는 민간 전문가 출신의 당직자 등 이 노멘클라트라 불리는 특권 계급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러시아 시장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급진적이고 충격적으로 이를 단행했던 건데요. 이렇게 이 노멘클라트라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자산을 함께 이어받아 신흥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가스프롬과 루코일, 노르니켈 등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 국가이고 일일 원유 생산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넘고 있는 최대 산유국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인프라 등 투자에서 오는 부의 축적은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올리가르히는 현대 러시아의 신흥 부자이자 기득권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에 따르면 이들은 그들 자산 60% 이상을 외국에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은닉해 놓고 있는지는 디 벨트지가 쓴 2022년 3월 5일 올리가르히의 글로벌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기사는 이들은 오래 전부터 외국의 많은 자산을 타인의 명의와 양도 그리고 유령 회사들과의 거래 등을 통해 은닉하고 있다 전하며 그들의 재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 또한 이들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추적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매체는 익명의 제보자들을 통해 확인한 소식들을 내놓으며 정황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일지 유추할 수가 있죠.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서방 진영이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사는 이들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부동산을 좋아하고 런던의 부동산 건물과 예술품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재력가들은 런던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 하며 여러 정치인들과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런던 같은 곳을 생활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에 있는 이들의 자산은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매체는 이들 대부분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추측컨대 이들 자산 60% 이상으로 러시아 국민 총생산 절반에 이르는 액수라는 미 캘리포니아 대학 가브리엘 쭈흐만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옵쇼어 재산, 바로 역외 재산은 2019년도 기준 9,200억 달러에 이른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산 은닉 방법은 아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리가르히는 익명의 여러 협조자를 통해 여러 유령 기업들을 두고 있으며 역의 법인을 통해 일을 하고 이들 수많은 기업들 사이 정광석같이 빠른 이동 네트워크를 두고 있다. 이 불투명한 구조를 통해 자금을 투자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이들의 자산이 은닉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이들의 상당 포트폴리오가 미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밝히고 있죠. 이것이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의 재산을 해소하겠다는 이 결정이 이들에게 공포가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이들의 호화 요트와 부동산 그리고 개인 비행기를 압류하라 하고 있다 전하고 있죠. 신문은 지난 수년 동안 크렘린과 연결되어 있는 올리가르히들은 뉴욕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특히 이들에게는 센트럴파크에 놓인 부동산들이 인기가 많다 전하고 있습니다. 벨트지는 뉴욕 센트럴파크에 부동산 중개를 한 중개업자들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 5번가는 올리가르 핫스팟이라고 전합니다. 물론 기사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 밝히고는 있죠. 이들은 모두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숨기는지 잘 알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뉴욕의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올리가리시가 뉴욕의 부동산을 좋아하는 것은 이들에게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이다. 이들 올리가리시는 2005년, 2006년경 미국으로 왔으며 당시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붐을 일으켰고 많은 글로벌 엘리트들과 상류층들이 이 시기 뉴욕의 건물을 매입했다. 유명 셀럽들과 스타들은 맨하튼에 건물을 사거나 입주했고 이런 모습들은 이들 올리가리시들에게 이들과 함께 같은 거리에 집을 갖거나 두 번째 주택을 뉴욕에 두는 것이 꿈이 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역시 뉴욕의 세 채의 타운하우스 집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한 척은 7,400만 달러 가치의 센트럴파크에 있는 건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 로켓 방어 시스템을 갖춘 요트가 있으며 작은 잠수함 그리고 런던, 남프랑스 또한 카리비계에 빌라가 있고 첼시 구단주이기도 하다 설명합니다. 또 몇 년 전 스위스 법원이 프랑스 축구구단 AS 모나코의 구단주인 러시아의 거부 드미트리 르볼로블레프에게 사상 최고액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사는 그도 역시 뉴욕 센트럴파크 맞은편에 8,800만 달러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2008년에는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빌라 9,500만 달러를 주고 구매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올리가시들은 자신들의 외국 포트폴리오에 축구, 구단과 부동산 등을 담고 있다 설명합니다. 기사는 포브스 기사를 인용 프랑스, 제네바, 로잔, 모나코, 뮌헨 등을 넘어 스위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 16개 유럽 연합국가, 미국에 걸쳐 그들은 고급 주택,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 유령 회사들을 통해 신용 거래를 한 후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어디에 그들의 자산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밝힙니다. 기사는 여러 올리가리시들 자산 업무를 맡고 있는 익명의 변호사를 통해 유럽의 지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전 세계 매력 있는 도시 곳곳에 부동산 및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외 지역은 그들의 자산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더욱더 알 수 없다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들의 자산도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바이에서는 조직적 범죄와 연루된 40개의 부동산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7명의 러시아 올리가리시와 연결되어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이들의 자산은 범죄 사실로 인해 경찰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알려진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런던에서는 지난 수년간 부정 거래와 크렘린과 연결된 러시아인들을 조사하며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15억 달러치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외 재산, 오프쇼어 재산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매체는 설명합니다. 또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영국과 영국령 지역에 등록된 2189개의 회사들이 48건의 러시아인들의 부정부패 및 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 전하고 있죠. 여기서 조작 및 매수 등 총 820억 파운드에 달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7일 스위스은행가 협회가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에 총 2130억 달러 규모의 올리가리시들의 재산이 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폭로하면서 그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들 재산에 대한 추가 동결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며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2020년 기준 스위스에서 약 113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러시아인들로부터 등록된 자산인데요. 다른 외국인 차명을 거쳐 만들어진 재산까지 따지면 그 액수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 이들 자산이 은닉되어 있다는 것이죠. 간간히 언론에 올리가리시의 요트 등 재산 압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이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 독일 언론의 시각입니다. 최근 푸틴의 은닉 재산이 120조 이상일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도 모두 세계 도처에 뿌려진 풋닉 재산, 은닉 재산의 의혹을 토대로 유추해낸 숫자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